Let IT Go, 가장 핫하고 궁금한 IT 업계 이슈들 쉽게 정리해보는 코너죠. 자,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래요? 열려라 참깨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알리바바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자 이제는 퇴사자가 된, 정말로 박수 칠 때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윈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윈이 회사 그만둔다는 게 떠들썩한 뉴스였는데 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직. 현재 55세 정도밖에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은퇴도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은퇴할 때예요? 이게 은퇴할 때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게, 회사도 20년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네. 나이도 55세 정도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앞으로 한참 경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은퇴에 대해서 혹시 정부 차원에서 외압이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왔었고요. 예. 근데 마윈은 공식적으로 여러 번 부인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은퇴가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작년에 은퇴를 이미 선언했었는데, 이때부터 정부 측에서는 혹시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 그만두다니, 이렇게 묻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은퇴도 좀 평범하게 진행하진 않았었고요. 본사 항저우에 있는 대형 스타디움에서 수만 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회사 창립 20주년이자 마윈 퇴임식을 열었었습니다. 여기 또 논란이 됐던 거는 모든 임직원의 드레스 코드를 이번에 흰색으로 맞췄습니다. 근데 홍콩 시위에서 이번에는 검은색이었었거든요. 예. 이걸 얘기하면 대조적이라 정부 눈치를 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참. 자, 마윈 어떤 사람인지, 알리바바 만들기 전에 뭐 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우선 마윈은 흑수저로 유명합니다. 예. 흑수저로 유명한 이유가 집안도 가난한 타입이었었고요. 키도 163cm 정도에 체중이 45kg입니다. 그러니까 좀 왜소한 체구였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분이 알리바바라는 좀 큰 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우선은 이제 수학 점수가 형편없어서 대학 입시 때에는 1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이고. 그래서 수학을 포기했던 수포자분들한테 지금 많은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30번이나 취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얼마나 운이 없었냐면요. KFC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뽑는 24명 중에서 혼자 떨어졌고요. 경찰관이 돼야겠다 생각해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5명 중에서 또 혼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삼수 끝에 항저우 사범대에 있는 외국어과를 들어갑니다. 대학에 갔어요. 가긴 갔는데 이것도 정원 미돌로 겨우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졸업한 뒤에는 IT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영어 강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거의 유일하게 잘했던 게 영어라서 12살 때부터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요. 45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가서 외국인 분들한테 가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작정 부딪히면서 영어 실력을 계속 키웠던 거죠. 예. 그 첫 번째 창업이 92년도에 통역회사를 먼저 차렸었고요. 94년도에 미국 시애틀 쪽에 갔다가 여기서 인터넷을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에 비어라고 맥주를 검색해 봤는데 다른 맥주는 많이 검색이 되는데 중국 맥주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건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는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었었고요. 예. 홈페이지 만들어준 회사를 차렸다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17명의 동료를 모아서 알리바바닷컴을 차리게 됩니다. 그게 1999년. 네, 맞습니다. 그리고서는 99년에 차렸더니 알리바바가 창업 8년 만에 중국 1위가 되는데요. 그렇게 빨리 성장했어요? 엄청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때가 한참 그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타이밍이 됐었죠. 자본금은 50만 위안, 그러니까 8,300만 정도로 창업을 했었고요. 회사 이름이 알리바바라고 지은 이유가 제일 처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마존처럼 첫 글자가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찾기 쉽다. 그리고 이름이 쉬워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거였죠. 그게 주변 사람들 물어봤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라는 이름을 혹시 아느냐,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알리바바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려라 참깨다. 그렇죠. 야, 이 이름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알 수 있겠다. 우린 글로벌하게 간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회사의 이름으로 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한테서 투자를 받아서 또 유명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있었고요. 적자를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찾아가서 PT를 하는데 6분 만에 2천만 달러. 그 약 240억을 투자를 받게 됩니다. 허허. 근데 이것도 원래 손정희가 6분 만에 딱 듣고 나서 중간에 PT를 끊고요. 3천만 달러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천만 달러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투자 받는 사람이 줄여서? 맞습니다. 예. 이제 한참 지나서요. 2017년도에 손정희한테 도대체 왜 투자를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얘기를 했던 게요. 마윈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었고 매출도 없는 회사였었다. 그런데 눈빛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믿어도 됩니까? 그냥 다 후일담으로 좋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투자가 엄청난 결실을 갖고 오는 게 알리바바가 2014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4,500배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이 투자금이 900억 달러, 95조 원 정도로 돌아오게 돼서 윈윈이 됐던 거죠. 2천만 달러 투자해서 900억 달러.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투자는 뭐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에서 사실상 외부에서 기업이 성장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성장한 기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봤을 것 같고요. 중국 기업과 이제 같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믿을 만한 CEO하고 했어야 될 텐데 마윈한테서 그런 걸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리바바 지금 뭘 하는 회사죠? 정말 많은 거랍니다. 여기도 예, 너무 많은 거라고 있어갖고요. 아마존처럼. 아마존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전자상거래를 가지고 있고요. 물건을 팔 수 있는 그 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알리바바로만 검색을 하셔도 타오바오, 티몰, 알리바바닷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예. 먼저 이제 알리바바닷컴 처음 만들었던 이 회사는 기업들 간의 도매 거래를 중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소매가 아니고 예, 좀 또 일반 큽니다, 개인이 물량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타오바오인데 이 타오바오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C2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티몰을 만들었습니다. 이 티몰을 만든 이유가 타오바오에서 개인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소위 가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왕에는 제대로 된 물건을 팔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티몰은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사업자 등록 등도 있어야 됩니다. 약간 금액이 비싸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만든 회사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 있는 구매자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기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무료로다가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개인 간 거래, 기업과 개인의 거래, 그리고 온갖 배송.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체계가 됐고. 네, 하나의 전자상거래 체계를 만들고 나서 예.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네. 영화의 제작하고 배급도 맡은 알리바바 픽처스가 있고요. 영화. 지난번에 아마존이 서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거랑 비슷하게 알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서버. 그 유튜브 넷플릭스하고 좀 비슷한 여우크라고 하는 OTT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상 서비스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리 뮤직, 지도 데이터를 공급하는 오토네비, 알리 스포츠, 허마신숑이라는 신선식품 전문점에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까지 인수를 했었습니다. 언론까지. 예, 그래서 일상에서는 무조건 알리바바가 녹아들어 있다. 예.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주목할 만한 곳이 엔드파이낸셜이라는 자회사에서 시작했던 알리페이가 있습니다. 네. 이 알리페이가 중국인의 삶을 바꾼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윈이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신용카드는 부자를 위한 것이고 모바일 결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카드 결제가 아니라 간편 결제 QR코드가 대세입니다. 글쎄요. 중국 가서 우리 신용카드 들고 다니면 안 된대요. 못 산대요. 예, 신용카드가 거래가 되긴 하는데 오히려 현금을 안 받는 곳들도 좀 있고요. 글쎄요. 현금을 내밀면 기다리라고 한다는 잔돈을 바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정말 편하게 하려면 QR코드를 인식해서 다니는 거죠. 예. 그 중국에서는 알리페이하고요. 경쟁적으로 위챗페이 이 두 가지를 쓰게 돼서 중국인들의 삶을 굉장히 바꾼 서비스 중에 하나죠. 네. 중국인들은 알리바바 없이는 못 산다. 한마디로.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알리바바의 또 좋은 점이라면요. 가장 훌륭한 업적이라면 일단 마윈의 업적으로 본다라면은 그 얘기 드렸듯이 흑수저 출신에서 성공을 이뤘었죠. 네. 게다가 중국 시장에 이베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이 들어왔었는데 여기를 꺾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줬던 겁니다. 네. 이게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상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상생. 네, 혼자 크진 않는다. 중국인들을 위해서 함께라는 거를 강조를 해서 상생 경영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알리바바의 오프라인 몰 중에 티몰 스토어라는 몰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란 대기업에서 오프라인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좀 다릅니다.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가입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존 상점하고 파트너 관계를 맺습니다. 그 티몰 스토어란 이름을 쓰되 구멍가게 이름을요. 매장에 대한 리뉴얼, 상품 구매, 물류 시스템, 재고 관리, 마케팅까지 맡아주고 그래도 500m 안에 있는 소비자들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금은 이런 물건을 팔면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라는 컨설팅의 역할까지 합니다. 허허. 그럼 여기서 알리바바가 뭘 가져가냐면 상품을 공급해주는 역할하고요. 본인들 티몰 스토어에 홍보도 해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걸 특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아마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아마존이 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제프 베조스 공부했는데 마윈도 비슷한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굉장히 비슷하죠. 예, 굉장히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두 회사 모두 전자상거래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두 회사 모두 자수성가형 CEO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또 이게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존하고 알리바바랑 싸움 누가 이기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실제로 마윈이 하는 강의 중에서 한 청중이 질문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돌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요. 그중에 5억 명만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기에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훨씬 많이 남아있다. 명언이네요, 명언. 예,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제한된 사람을 놓고 아마존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돼 가면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다. 네. 근데 왜 그만뒀을까? 뒤를 잇는 사람은 누구죠? 결정됐죠? 네, 결정됐습니다. 100% 믿는 사람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미 2015년부터 알리바바의 CEO를 맡았었던 아무래도 마윈의 회장이니까요. 장융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장융은 좀 마윈하고 다르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그 상하이 재경대학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하기도 했었고요. 회계 컨설팅 그룹 등을 거쳐서 2007년부터 합류했던 인물입니다. 예. 성격도 좀 완전히 달라서 마윈은 활동적이고 연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장융은 좀 조용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을 끝맺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애플도 스티브 잡스 뒤에 팀 쿡을 선정했습니다. 맞아요.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예.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융은 어떤 사람이냐를 좀 보면은 알리바바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제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맞아요. 여기다 2014년에 아까 이야기드렸던 타오바오의 가짜 상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티모를 만들자. 이렇게 해결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좀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알리바바의 임직원은 다 무협지에서 떤 별명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뭐 우리나라에도 사조영정이라든지 천룡팔부라든지 영웅문 시리즈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장흥이 선택했던 이름은 청룡팔부에 등장하는 샤오라우츠.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이 자유롭고 얼매이지 않는다. 그런 성격을 본인이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한 그 광군제, 그 알리바바식 블랙 프라이데이. 네. 그게 며칠이죠? 11월 11일입니다. 우리로는 빼빼로데이 그때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빼빼로데이다. 빼빼로 사러 가야지 생각하게 되는데 중국에는 11월 11일을 광군제라고 합니다. 예. 이 뜻이 좀 재밌는데요. 그 1111이 1이 4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걸 보면서 외로운 남자들이 서 있는 모습이다. 외로운 남자들이여 집에 가서 쇼핑을 해라. 예. 이래서 광군제라는 이름이 좀 붙어졌습니다. 하하. 한마디로 블랙 프라이데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건을 싸게 파는 겁니다. 예. 근데 광군제가 유명해진 이유는 결국 매출입니다.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어마어마합니다. 2009년에 처음 열렸을 때 하루 매출만 5천만 위안, 그러니까 8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요. 21초 만에 10억 위안, 1620억을 달성하고요. 2분 5초 만에 100억 위안을 달성합니다. 결국에 단 하루 만에 2135억 위안이니까 34조의 매출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34조. 그래서 이날만 보는 기업들이 많은 거죠. 이야.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알리바바는 쇼핑 몰이기 때문에 알리바바 만든 상품만 이때 판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얹어서 물건을 파는 그렇죠, 날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올해 11월 11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도 중국도 이렇게 대박을 치는데 코리아 페스타는 영 아직 안 돼요. 예, 그건 뭐 좀 아쉬워서. 그래요. 그나저나 마윈이 이제 뭐 한답니까? 마윈은 공식적으로 물러나는데 당분 이사회 이름은 좀 둘 것 같아요. 다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문이 필요하면 해주겠다. 네. 라는 역할이라서 지금도 명함을 보게 되면 아예 직함에 노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도 예전부터 교육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 55세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죠. 자선 사업도 하겠죠? 맞습니다. 자선사업과 교육,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그쪽에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